목덜미에 그의 숨이 닿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강은주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 가장자리, 발이 엉켜 휘청이던 찰나 그녀를 부축했던 그 손끝이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괜찮으십니까? 강 캐디님. 그가 물었습니다. 단정한 매너 뒤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이 편하게 도착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퍼플힐에서 직업적 자존심을 지켜온 그녀는 이 늦은 감정의 파동 끝에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선택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캐디인 강은주라는 이름이 걸린 자존이었습니다. 그녀의 일터 퍼플힐 골프클럽은 최근 인수합병 소문으로 시끄러웠지요. 3주 후면 새로운 오너십 구조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미 대규모 구조 조정과 관리자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심판대에 오른 기분이었지요. 늦게 다시 깨어난 여자로서의 감각은 이 불안한 시기에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VVIP 고객인 정태환이었습니다. 단정했고 친절했지만 묘하게 선을 지키는 듯한 거리감을 늘 유지했습니다. 은주는 그의 옷차림처럼 깔끔하게 다듬어진 그 간격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일과 두 자녀의 교육에만 몰두했던 지난 20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캐디 경력과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정태환과의 관계는 늘 고객과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렀기에 그녀는 그 향수의 잔향을 맡으면서도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골프백을 밀 때 그녀는 오직 바람의 방향과 잔디의 감각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그의 샷이 늘 그렇듯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홀 바람이 좀 거칠지요? 정태환이 물었습니다. 네, 그린 왼쪽에서 1.5 클럽 정도 먹고 들어와요. 은주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정태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늘 말이 적었습니다. 세 번째 홀, 정태환의 공이 숲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공을 찾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태환은 캐디백을 잡은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발신자는 HQ로 표시되었습니다. 정태환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캐디백 손잡이에 닿았던 은주의 손끝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강 캐디님. 네, 고객님. 다음 주 제 일행과 라운딩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를 맡아주시겠지요? 그의 질문은 요청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배정은 예약실에서. 은주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태환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가 평소 유지하던 안전한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특별히 부탁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객으로서의 매너와는 다른 무언가를 담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강 캐디님께 선택받고 싶습니다. 은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고객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50대의 그녀에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을 꺾을지 아니면 욕망을 폭발시킬지, 그녀는 고요히 서 있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은주는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택받고 싶다는 그 단어는
고객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정태한 고객님, 저는 저희 클럽의 캐디입니다. 고객님의 예약은 매니저를 통해 조율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에 흔들림을 감추었습니다. 정태환은 그녀의 직업적 방어막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숲 가장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김 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은주를 응시했습니다. 강은주 캐디. 인수 발표가 코앞입니다. 개인적 감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VVIP 고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구설수는 당신의 20년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겁니다. 그녀의 체면과 직업적 안정이 동시에 위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은주의 일상은 미세하게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팀 배정표에 정태환의 이름이 있는지 혹은 다른 캐디에게 배정되었는지 그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심장이 움츠러들었다가 그가 없는 날이면 안도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동료들은 은주가 요즘 부쩍 차분해졌다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잡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함을 선택받았다는 확신과 김 팀장의 경고로 인한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늦게 깨어난 욕망은 자존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단정한 매너와 은은한 향수의 잔향을 기억하며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비가 퍼플리를 적셨습니다. 은주는 라운딩을 마치고 로커룸 뒤편의 직원 전용 복도에서 젖은 유니폼과 장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꿉꿉한 젖은 첫 냄새가 가득한 복도였습니다. 그때 우연을 가장한 정태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를 피했는지 어깨 부분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캐디님을 잠깐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고객님, 이곳은 직원 공간입니다. 은주는 직업적 거리를 두려했지만 이미 간격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정태환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정리하던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묻은 장갑이 그의 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조심스러운 촉각이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피부 깊숙이 전달되었습니다. 젖은 날씨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향수 냄새.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고객과 직원의 경계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젖은 장갑 끝에 머물렀습니다. 정태환은 여전히 그녀의 손등을 감싼 채 주변을 한번 흘끗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복도의 어둠과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예약실에 미리 연락하겠습니다. 저만의 캐디를 원한다고. 그는 짧은 미소와 함께 손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에 은주는 젖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또 오겠다는 그의 한 줄의 약속은 그녀에게 특별함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젖은 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자기서사가 50대의 봄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로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캐디 미경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은주의 표정을 보더니
짐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기되어 있어? 혹시 오너 소문 들었어? 미경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너라니? 인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정태한 그분이 골프장 인수팀의 핵심이라더라. 게다가 이번 인수가 사모님께 보여주기 위한 구인 프로젝트라는 소문도 돌아. 재력가의 새 부인을 물색한다는 거지. 미경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우린 캐디지, 배우자 후보가 아니야. 눈에 띄지 마. 그 사람은 지금 우릴 선별하고 있을지도 몰라. 미경의 이 중요 경고 문장은 은주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녀의 자존이 다시 한번 냉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소문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정태안의 손등 옹기와 다음 주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직업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로커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클럽하우스 메인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밝고 싹싹한 20대 후반의 신입 캐디 이세아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세아의 유니폼은 유난히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이세아가 든 서류철에 HQ 마크가 희미하게 보였고 이세아가 정태양과 마주칠 듯 복도를 걸어가는데 은주는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질투의 감정을 막지 못하고 강은주는 이세아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질투는 20년 동안 굳게 닫혔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세아가 들고 있던 서류철의 HQ 마크가 정태안이 전화, 통화 목록에서 보여주었던 HQ와 같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세아는 단순한 신입 캐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일과는 집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캐디들의 스케줄표를 확인했습니다. 정태안의 예약이 있는 날 이세아가 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은주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주 화요일 정태안의 라운딩에는 그녀, 은주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그날 오후 내부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코스 근처에 대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케줄표의 이 작은 글씨가 그녀의 확신과 불안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그녀의 자존은 정태안이 저만의 캐디로 자신을 선택했음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화요일이 왔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유니폼을 더 꼼꼼히 다렸고 머리망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정태안은 여전히 단정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라운딩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조언에 귀 기울였고 간격은 다시 고객과 캐디의 안전한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커룸 뒤편에서 손등을 포개던 뜨거운 촉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 캐디님, 이쪽 코스의 잔디 관리, 상태와 바람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셨지요? 정태안이 물었습니다. 네, 퍼플릴 코스는 제 손바닥 같습니다. 은주가 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희가 향후 이 클럽에서 진행할 대규모 인수 기념 행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은주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질문은 칭찬인 동시에 그녀를 평가하는 선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능력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지요. 그의 특별함은 여자로서의 욕망이 아닌 경력직 캐디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을지 모른다는 차가운 의혹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 은주는 젖은 수건을 챙겨 캐디 복귀 동선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클럽하우스 메인 건물 후문 옆 벤치에서 정태환과 이세아가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정태환은 서류철을 들고 있는 이세아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뒤쪽 수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세아가 들고 있는 서류철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이트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였고 상단에는 선명한 HQ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필로 체크리스트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정태환에게 건넬 때 바람이 불어 페이지가 살짝 넘겨졌습니다. 은주의 눈에 한 단어가 박혔습니다. 배우자 후보 W C가 흐릿하게 인쇄된 문항 옆에 정태환의 휘갈겨 쓴 사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부드러운 손등의 온기는 캐디 강은주의 역량 평가였고 이세아를 향한 밀착은 잠재적 후보자의 관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 개의 다른 잣대로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깊은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품위와 자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늦은 사랑의 욕망 앞에서 50대의 순진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김 팀장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체면 붕괴로 이어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가장 어두운 로커룸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정태환의 이중성에 절망했지만 복도 저편에서 이세아가 자신의 로커를 열고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세아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만 로커 안쪽 깊숙한 곳 짐에 가려진 틈새에 숨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는 A사 용지를 접어 반쯤 구겨 넣은 것이었고 그 위에 펜으로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손글씨였습니다. 은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정태환의 비즈니스 서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투가 조금 가라앉고 대신 낯선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세아는 정태환의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 또한 무언가에 의해. 강은주는 몸을 숙여 이세아의 빈 로커 안쪽 틈새에서 구겨진 손글씨 쪽지를 꺼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 속에서 이 쪽지는 낯선 의문이라는 작은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쪽지는 A사 용지의 일부였고 급하게 펜으로 쓴 단문들이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은 피해주세요. 저는 캐디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약속과 다릅니다. 손글씨는 이세아의 것이 분명했지만 내용은 정태환에게 보내는 간청처럼 읽혔습니다. 은주의 질투는 한풀 꺾였습니다. 이세아는 정태환의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쟁 인물이 아니라 피해자이거나 최소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정태환의 이중적인 선별 시스템 자체로 향했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촉각적 유혹을, 비즈니스에서는 서류와 사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쪽지를 접어 유니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세아의 로커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명단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세아는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료 캐디들 사이에 소문이 반발처럼 퍼졌습니다. 오너에게 선택받아 클럽을 떠났다. 혹시 일이 잘못돼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주는 또다시 김 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강은주 캐디. 혹시 이세아 캐디와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정태한 고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새나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VVIP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팀장은 은주가 정태환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 때문에 이세아가 불편함을 느껴 퇴사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20년 경력과 자존이 동료와 상사에게 오점으로 비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체면은 이미 무너졌지만 분노는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은주는 이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정태환의 선별 게임에 굴복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품위와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로커룸 구석에서 정태환과 이세아가 함께 있던 사이트 인스펙션 체크리스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폐기 직전의 코스 기록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제시도는 감정이 아닌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정태환이 서명했던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항목, 즉 그린 14번 홀 배수 시스템 및 켄터키 블루그래스 잔디 상태 관련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정태환이 서명한 날짜로부터 이틀 전의 것이었습니다. 배수 불량 지점 중앙 부분 미세 침수 흔적, 켄터키 잔디 뿌리 무름 현상 예상. 정태환은 그 문제를 분명히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정상에 서명했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오류는 정태환의 선별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며 그의 평가가 거짓에 기반했음을 증명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위는 그녀의 경력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퇴근 직전 정태환이 클럽하우스 메인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는 HQ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자존이 무너진 채로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요히 정태환 앞에 섰습니다. 정태환은 전화를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표정에는 예상치 못한 캐디의 방문에 대한 불쾌감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캐디님, 용건이 무엇입니까? 정태환이 차가운 비즈니스 어투로 물었습니다. 짧은 진술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님, 잔디 위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캐디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캐디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는 정태환은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사이트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14번 홀의 그린 배수 상태에 서명하셨더군요. 하지만 그곳은 어제 내린 비로 미세 침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사실만을 제시했습니다. 정태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강 캐디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주는 그가 던진 질문을 피해자로서의 보상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선택받으려 했던 헛된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인 경력을 들어 그에게 자존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태환에게 자신이 원하는 단 하나의 것을 말하기 위해 입을. 강은주는 정태환이 던진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 캐디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개인적인 복수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에게서 선택받으려 했던 헛된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경력과 자존에 있었습니다. 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고객님.
은주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4번 홀 배수 시스템과 관련된 저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인수팀의 공식 기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간 사이트 인스펙션 체크리스트는 객관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구설수를 고객님께서 직접 정리해 주십시오. 그녀는 돈이나 개인적인 사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명예와 20년 경력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정태환은 예상치 못한 요구에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는 질투 섞인 원망이나 사랑의 미련이 아닌 순수한 업무적 인정을 요구받았기에 당황했습니다. 정태환은 은주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람을 선별하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가치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 캐디님은 왜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 대신 업무적인 인정을 요구하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야 그녀를 이해하려는 늦은 시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함을 주셨던 것이 사실은 제가 이 클럽을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평가에서 제가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잔디 위에 거짓말에 서명하신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은주는 더 이상 그를 선택받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등한 전문가로서 맞섰습니다. 정태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클럽하우스 메인 로비의 시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캐디님의 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내일 김 팀장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정태환은 자신이 이 비즈니스 게임에서 그녀의 자존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강은주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보고서는 인수팀의 공식 서류에 첨부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럽하우스는 인수 발표로 분주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황혼이 짙게 들이운 페어웨이에서 은주는 마지막 정리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정태환이 정장 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는 듯 했습니다. 강 캐디님, 덕분에 저희 인수팀은 중요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 클럽의 캐디로서 당연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업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은주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늦은 사랑의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손끝이 등에 닿았을 때 느꼈던 미세한 떨림의 기억은 이제 사라진 욕망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고 이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젖은 잔디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눈물은 체념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고 스스로를 선택하는 품위를 지켜낸 자의 조용한 존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축복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리듬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정태환이 떠난 후 은주는 여전히 퍼플힐 골프장의 베테랑 캐디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별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단단한 자존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푸른 잔디 위에 바람을 읽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은주 캐디님의 20년 자존심을 건 위험한 선택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진정한 보상은 늦은 사랑의 성취가 아니라 수치심과 욕망 앞에서 스스로를 선택하는 품위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정태한 오너의 이중적인 선별 시스템에 무너졌던 그녀의 자존은 마지막 순간 20년 경력의 전문성을 무기로 내세우며 복수나 보상이 아닌 공식적인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잔디 위에 거짓말을 증명하며 그녀는 여자로서의 미련이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확고한 가치를 되찾았지요. 그녀의 눈물은 좌절이 아닌 각성이었고 다시 찾은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이 품위의 선택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